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일본사 속 성문화 하면 유곽에서 일하는 게이샤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게이샤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본판 기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의 기생과 일본의 게이샤는 살짝 다릅니다. 조선의 기생은 절대 몸을 파는 여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문학과 노래와 춤 등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일종의 여자 아이돌이었죠. 게이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있던 시대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사 최초로 교토 외곽에 유곽이라는 공창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게이샤도 탄생했는데 게이샤는 유흥가에서 예술 활동을 담당하는 남성 예능인들을 가리켰죠. 유곽에서 몸을 파는 유녀들은 따로 있었고 상급 유녀들을 오이란이라고 했습니다. 단 일본의 도시 곳곳에서 생겨난 유곽에선 음악 활동을 여성들이 맡았고 시간이 지나 여성 예능인들이 많아지면서 남성 예능인들은 사라지고 게이샤는 여성 예능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에도 막부 시대부터는 게이샤도 성을 팔기 시작합니다. 특히 에도 막부 시대에는 찻집 혹은 목욕탕이 사창가였으며 목욕탕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유나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기생과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메이지 유신 때 게이샤들의 성매매를 집중 단속하고 오로지 예능인으로 육성하였고 이 유곽 자체도 없애버리면서 기존의 유녀들도 게이샤로 전환합니다. 이래서 메이지 유신 기점으로 게이샤와 유녀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죠.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 내에서 공창제도를 폐지했지만 식민지화한 조선에서는 공창제도를 실시했고 일본인들에게는 게이샤와 유녀 구분이 모호했기에 일본인들은 조선의 기생도 그렇게 인식했고 어느덧 기생은 성을 파고 사는 사람이라는 억울한 이미지가 굳어진 겁니다. 전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한족들의 이상한 풍속인데요. 전족이란 여성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이유로 어릴 때 발의 모양을 교정하는 신발을 신게 해서 인위적으로 발의 모양을 바꿔버리는 관습이었습니다. 작고 날카롭고 뾰족한 발이 미의 기준이었다고 해서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전족을 강요했는데 그 모습이 다소 기괴하죠.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헌상 등장하는 최초의 사례는 송나라 때입니다. 중국 한족들의 풍속임에도 몽골족의 지배를 받았던 원나라 때나 만주족의 지배를 받았던 청나라 때도 계속 있던 풍속이었습니다. 다만 청나라 정부는 만주족 여성들에게는 한족의 풍속인 전족을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저 괴기스러운 발의 모양이 어릴 때 교정 신발을 신는다고 과연 저런 모양의 발이 나오냐는 것에 의구심을 품고 의학계에서는 발등의 뼈를 깎은 것이라고 말한답니다. 그게 당시 미의 기준인지는 몰라도 전족은 여성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풍속이었죠. 더불어 전족이란 풍속이 과연 미의 기준 하나 때문에 생겨났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많습니다. 전족의 유래에 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여성의 활동량을 속박하고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려던 목적에서 탄생한 풍속이라고 하죠. 근대 시대에는 외국인들이 한족들의 전족을 매우 야만스럽게 여겼고 개화기 지식인들도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다가 1920, 30년대에 와서야 소멸됩니다. 저 오랜 고대 시대에도 성교육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성교육을 위한 교본도 있었죠. 고대 아시아에서는 남녀의 결합을 음양의 결합으로 이해하여 이것을 천지 만물의 원리로 받아들여서 성교육을 철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특히나 고유문자를 만들어 아주 오래전부터 경전을 만들어와 일찍부터 고대 문명을 읽은 중국이나 인도의 성교육 교본이 유명한데 대표적으로 중국에는 소녀경이라는 교본이 있었고 인도에는 카마수트라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카마수트라는 산스크리트어로 기술된 고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성교육의 교본이랍니다. 힌두교로부터 확장된 고대 인도의 문화에서는 법, 실리, 성애 세 가지를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인도의 카마수트라는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1권씩 총론, 성교, 이성교제와 결혼, 아내, 타인의 아내, 유녀, 비법 이렇게 7가지 챕터라고 합니다. 카마수트라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다양한 매체에서는 성적 의미로 소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올바른 성적 지식과 사랑과 인생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자 바츠야 야나는 철학자이고 그가 카마수트라를 집필할 때 이 책은 최고의 금욕과 정신 통일에 의해서 세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든 것이지 욕정을 목적으로 편찬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납치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거 유목세계의 유목민족들에겐 납치혼 혹은 약탈혼이라는 혼인 문화가 있었다는 건 짤로든 뭐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목민족들도 서양 쪽, 동양 쪽 혹은 그 중간지대에 거주하던 유목민족들별로 약간의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거의 모든 유목민족들은 납치혼이라는 결혼 풍속이 있었습니다. 정근대 시대의 유목민족들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기에 재산이나 필요한 물자를 농경민족을 혹은 서로를 약탈해서 얻은 것으로 생활하였는데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흔히 납치혼이라고 하면 남자가 여자를 납치했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비율은 남자가 여자를 납치하는 비율이 압도적이긴 했지만 여자 쪽에서 남자를 납치하여 혼이 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여자가 직접 혼자서 남자를 납치한다기보다는 여자 쪽의 부족에서 사위로 점 찍은 자를 납치해왔죠.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면 두 사르마티아인들이 한 명의 스키타인 남성을 납치하고 있는데 뒤에 사르마티아인은 여성이죠. 또 고대 로마를 처음으로 만든 로물루스가 지휘하던 세력들은 목동 출신들이었는데 이들은 가족을 확대하기 위해 인근 부족이었던 사비니족의 여성들을 납치해가 강제로 결혼시켰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납치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키르기즈스탄에는 알라카추라고 하여 형식적이나마 이 결혼식의 한 과정으로 남성이 여성을 납치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알라카추를 하는 일부 부족 출신들의 남성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불법이긴 하지만 형벌이 나자 아직도 알게 모르게 납치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두드러지는 성문화는 역시 동성애겠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매우 만연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성적 대상화가 심각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미소년에게 성적 대상화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남성의 육체를 가장 아름다운 몸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리스 조각상들을 보면 남자들은 죄다 벗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운동을 하던 김나시온에서는 남성들은 모든 옷을 탈의하며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알키비아데스가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몇 번이나 같이 잠자리를 하자며 꼬셨다고 하고 플라톤은 번식이 불가능한 미소년과의 사랑이야말로 본능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였죠. 테베에서는 남성 커플들끼리 군대를 조직한 신성부대라고 있었습니다. 신성부대는 자기 애인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테베의 정예부대였죠.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부하 장수들 가운데 헤파이스티온이라는 절친이자 동성 애인이 있었습니다. 헤파이스티온 사후 알렉산더는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해졌으며 계속 포근만 하고 몸을 관리하지 않다가 죽음으로 이어지죠. 저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문란했던 국가를 꼽으라면 저는 고대 로마가 떠오릅니다. 고대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 지나치게 자유분방하여 지배층에서부터 피지배층에 이르기까지 문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로마에는 여러 축제들이 있잖아요. 축제 시즌이 됐다 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먼저 12월에 개최된 농경의 신 사투르누스를 기리는 축제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이 기간만큼은 신분제를 무시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만 아니면 법으로 금지하는 것들을 모두 허용해 주었습니다. 부도덕하다는 그 어떤 짓을 해도 용서를 받았죠. 또 다산을 바라는 축제 루페르칼리아라고 있었습니다. 루페르칼리아 축제 기간 남성들은 나체로 생활하고 채찍을 맞으면 다산하고 순산한다는 믿음 때문에 여성들은 사제들에게 서로 자신의 채찍질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 이루어지는 공연들은 전부 19금이었고 술과 정욕에 취한 이들로 거리는 엉망진창이었다고 하죠. 3월에는 리베랄리아라고 포도주와 다산의 신 리베레를 기리는 축제가 있었는데 전국 곳곳에서 거대한 남근 형상을 설치하고 수녀들이 남근상에 화환을 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포도주의 다른 신인 바쿠스를 기리는 축제가 바카날리아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자세한 축제 내막은 전해지지 않으나 매우 문란했던 축제였으며 로마 말기 타락한 도덕성을 상징하는 축제라고도 하죠. 이 축제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죠. 대부분 다 종교적이고 제의적이고 혹은 정치 통합적인 목적에서 시작한 축제들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은 퇴색되고 문란한 형상만 남은 축제로 타락해버리죠. 중세시대 서양은 크리스트교 기반의 문화 때문에 금욕적인 삶을 가장 도덕적이라고 여겼습니다. 크리스트교에선 성을 인간의 원죄라고 인식했죠. 하지만 인류는 결혼을 하고 성생활을 통해 자손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독신이 가장 종교적인 삶이 돼 욕정에 불타는 것보단 결혼하는 편이 더 낫다는 입장에서 결혼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크리스트교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성생활은 부부관계였으며 이마저도 쾌락이 아닌 자식을 낳기 위한 목적 한정이었죠. 따라서 부부생활은 반드시 밤에만 옷을 입은 채 남자 주도하에 정상위로만 그 어떤 전의 없이 허용되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기 위한 성생활이라도 그것이 자주 반복되면 욕정이 생길 수 있기에 성생활이 금지되는 금기일도 있었답니다. 다만 크리스트교 교리가 위와 같다고 하여 중세시대 서양인들 모두가 이를 잘 지켰다고 보긴 힘듭니다. 14세기 초 프랑스 남부의 두메산골 몽타이유 마을 사람들은 혼의 관계에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았으며 우리들이 즐거우면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냐는 사랑관을 가지고 있었다죠.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성윤리가 남녀에게 다소 다르게 적용되었기에 부부관계라도 남성 위주로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성직자들도 결백했는가 하면 결코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 모든 성직자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각종 영화에서 보듯 타락한 성직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방금 등장한 남프랑스 몽타이유 마을의 주임 신부 피에르 클레르그는 변태적인 성취형에 탐닉했고 종교개혁 시기 어느 한 종교개혁가는 성윤리를 제대로 지키는 성직자는 3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했죠. 또 크리스트교의 성윤리를 지키고 욕정을 억제하기 위해 매춘이 필요하다며 대단히 이중잣대를 적용했었죠.
서양의 샤리바리라는 문화를 들어보셨나요? 샤리바리란 소란이라는 뜻으로 샤리바리를 할 때는 각종 악기나 기구, 고함, 야유, 소란 등 난리를 피웁니다. 샤리바리라는 목적은 외설적 춤과 가면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성을 조롱과 비난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양시대 기준 비정상적인 성이란 재혼부부, 불임부부, 공처가, 부패한 정치인, 타락한 성직자, 부도덕한 상인 등을 가리킵니다. 성적 일탈에 대해 마을을 대표해 마을 청년들이 응징하고 처벌하는 관행이 샤리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샤리바리 하고 싶은 상대에게 찾아가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난잡하고 외설적인 댄스와 노래를 하며 모욕과 조롱, 폭력이 뒤섞인 야유를 보내는 것이 샤리바리의 방식입니다. 중세 때는 샤리바리가 상층민이나 하층민이 모두 공유하는 관행이었으나 16세기부터 상층민은 문명화되면서 온전히 민중들의 관행이 되었습니다. 간통이나 불륜, 부적절한 재혼 등을 한 사람들에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미혼 청년들이 가서 샤리바리로 괴롭히고, 이 샤리바리는 대사기라고 해서 돈을 줄 때까지 며칠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돈을 받으면 샤리바리는 끝나지만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폭력까지 행하는 대샤리바리를 거행했죠. 그러나 샤리바리가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안 좋은 시선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종교계에서는 샤리바리를 억제하고 금지시켜 나갔습니다. 샤리바리는 서서히 사라졌지만 서양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서양인들의 강력한 풍속이었던 만큼 그 흔적들은 여전히 서양인들의 현재 풍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서양 근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민중들의 봉기, 혁명 등을 샤리바리의 연장선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많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